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날 저녁은 축하와 사업적 목적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나만의 안식처였던 집이 이날만큼은 특별히 꾸며져 가까운 동료들과 조심스레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자 나와 이수진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무대가 되었습니다. 거실 안은 잔잔한 웃음소리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오랜 친구들이 나누는 가벼운 담소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간단한 와인과 음료를 마련해 두었고 나는 직접 손님들에게 잔을 채워주며 정성껏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이따금 잔을 채워주며 이곳저곳을 오가다가 사업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가득 퍼진 이수진의 목소리가 공간을 쪼개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뱉은 말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생생하고 거칠 것 없는 경멸이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수진은 손짓을 섞어가며 과장되게 나를 가리켰습니다. 진짜 남자도 아니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어린 조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나를 응시하는 수십 쌍의 눈, 호기심, 동정, 그리고 은근한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까지. 이 불쾌한 상황의 발단은 그저 단순하고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술을 한 잔 더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중요한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부드럽게 거기 준비해 둔 와인을 따라 마시면 좋겠다고 권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으로 비친 모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나는 가슴속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위축될 것인가? 결혼한 지 3년,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갉아먹으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농담처럼 시작된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며 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평가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정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내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소리가 거실 안에 퍼졌습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절제하며 나는 분노로 대응하지도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계속 담소를 나누세요. 수년간 팀을 이끌고 협상을 주도하며 단련된 목소리, 결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제된 권위가 내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나 곧 다시금 거실에는 이야기 소리와 잔잔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수진을 향해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5초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짧지만 긴 눈빛 속에는 실망, 결심, 그리고 꺾이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투자자와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리던 투자 기회에 대해서인데요. 비록 거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나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저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단단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 생활 깊숙이 스며든 골문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도 거실은 전장의 흔적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소파에는 이수진이 널브러져 있었다. 과음의 흔적이 여전히 몸짓과 표정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서늘한 결심으로 굳혔다.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수진은 익숙한 무심한 표정으로 눈을 굴렸다. 그녀 특유의 비웃음과 무시가 스며든 제스처였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술에 취해 흐릿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도발적인 말투였다. 특별한 건 없어. 나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냥 이제부터는 규칙이 달라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언쟁을 벌이지도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말없이 단호하게 자리를 떴다. 그리고 손님용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숙소 이동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감정적 거리감을 구체화하는 상징이었다. 다음 날 이수진이 잠들어 있는 사이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든 새벽 하늘이 무언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침묵은 선택이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관계에서 나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명도 분노도 없이 오직 차가운 침착함과 명확한 경계선만을 가지고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었다. 이수진은 아무 일 없었던 척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자연스럽게 포옹하려 다가왔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비켜 피해버렸다.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명확히 그었다. 나는 지난 6해 동안 내 명성과 신뢰를 쌓아왔다.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제 한 행동은 그 모든 걸 흔들었어. 술에 취해서 그랬잖아. 이수진이 급히 변명했지만 본인조차 믿지 못하는 듯 허공에 뜬 소리였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냐? 그녀는 부드럽게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즉시 손을 빼냈다. 날카롭고 단호하게. 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과가 중요해. 나는 새롭게 정한 규칙을 설명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결과도 명확히 알렸다. 앞으로 선택지는 둘이야. 공개석상에서는 나를 온전히 존중하든가 아니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든가. 그녀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도발적인 기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세한 두려움이 비쳤다. 그깟 한마디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수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경계선을 시험하고 나의 의지를 떠보려는 듯했다. 나는 선택지와 결과를 설명했을 뿐이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받아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다. 대화를 끝낸 것도 흐름을 끄는 것도 내 의지였다. 그날 밤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너지는 결혼 생활 속에서 건너온 작은 구조 신호처럼. 박소연,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지금은 급성장 중인 테크 회사의 대표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는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 중 하나였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같이 고민해볼 협업 제안이 있어요. 굴욕의 잿더미 속에서 찾아온 기회였다.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복수도 아니었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서로의 존중을 이해하는 사람과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양복을 골라 입었다. 준비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수진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데? 이수진이 물었다. 질문 속에는 숨막히는 소유욕과 터무니없는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비즈니스 미팅.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누구랑? 그녀는 재차 물었다.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가는 눈빛이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가볍게 쥐며 말했다. 존중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도전이었다. 커피숍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금융가의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시의 야망과 가능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 나는 미리 15분 일찍 도착했다.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한 행동이었다. 모든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다. 진정한 힘이란 말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곧 박소연이 시간에 정확히 맞춰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과 조용한 자신감을 지닌 여성이었다. 몸에 잘 맞는 정장 차림이 그녀의 성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거만함이 아닌 절제된 품격이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퍼졌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은은한 존경심을 나는 알아챘다. 그녀는 어젯밤 모욕의 순간을 지켜봤고 그에 대한 나의 대응 역시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일상적인 인사를 나눈 뒤 박소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어젯밤 일 정말 부적절했어요. 김 대표님이 당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말을 길게 파고들거나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않았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답했다. 곧 그녀는 본론으로 넘어갔다. 전에 협업 제안 말씀하셨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컨설팅 회사와 그녀의 테크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 이 기회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비전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미팅이 끝날 무렵 박소연은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미끄러지듯 내밀었다.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개인적인 제스처였다. 뒷면에 제 개인 연락처도 적어뒀어요. 그녀는 눈을 맞추며 덧붙였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업무 이야기든 아니면 그 외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 너머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만남은 결코 상처받은 감정을 채우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다. 상호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수진은 거실에 서 있었다. 두 팔을 꼬고 굳은 자세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그녀는 따지듯 물었다. 걱정보다는 의심이 짙게 묻어 있었다. 내 사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 나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목소리로 답했다. 재킷을 벗어 지정된 자리, 벽걸이 행거에 정확히 걸어두었다.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도 지키려는 작은 질서였다. 누구랑? 이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었다. 주방까지 쫓아오며 매섭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물을 따라 마셨다. 투명하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을 천천히 음미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비웃기만 하는 대신 가능성을 보는 사람과. 그 말은 조용하지만 뼈있는 일침이었다. 이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직도 그 파티 일 가지고 이러는 거야? 억지로 분노를 억누른 채 물었다. 아니.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다. 넌 변명만 했지. 사과는 하지 않았어. 그건 분명히 다른 거야. 이수진은 전술을 바꿨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고 손을 뻗어 내 팔을 살짝 만졌다. 오빠, 그냥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치웠다. 거절은 명백했다. 무엇을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국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이수진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잠깐 드러났던 이수진의 부드러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무시를 참아왔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건 끝이야. 이수진은 비웃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얄팍하고 불안정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뭐? 그냥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참 성숙하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거야. 나는 감정 없이 평평하게 대답했다. 같이 할 거면 해. 아니면 말고. 선택은 내 몫이야. 그날 밤 나는 필요한 짐을 더 챙겨서 손님용 방으로 옮겼다. 이 작은 행동은 이수진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다시 부부 침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수진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장난하는 거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하게 떨렸다. 그깟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차분했고 결심은 단단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스스로를 지키는 거야. 뭘로부터 지키겠다는 거야? 이수진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내가 받아서는 안 될 대우로부터.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 다음 일주일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회사에서는 박소연 대표의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일의 성취감은 무너져가는 가정의 혼란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집에서는 나는 정중하지만 멀게 대했다. 마치 예의를 갖춘 낯선 사람처럼. 이수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눈물, 유혹, 분노, 죄책감 부추기기. 그러나 어떤 시도도 나를 흔들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발 디딜 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당신한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데? 이수진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파티 때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원했던 거야.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존중. 편할 때만, 술 안 마셨을 때만 하는 그런 존중 말고 언제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대답했다. 그 소리는 단호한 결론처럼 울렸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정상 덕분이야. 나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너와 함께든 아니면 혼자서든. 문제는 내가 나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소연 대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다음 날 미팅 관련 최종 확인이었다. 우리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중요한 미팅이었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미소였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좁혔다.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누구야? 그녀가 물었다. 기회. 나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준비해야 해. 다음 날 나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미팅을 가졌다. 박소연 대표의 제안은 단순히 돈이 되는 것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회사는 국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었고 내 전문성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안된 보상, 조건 역시 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깎여나갔던 나의 존엄성과는 정반대였다. 점심 식사 자리, 박소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김 대표님, 사실 예전부터 지켜봤어요. 항상 과소평가당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했죠. 저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차게 악수했다. 존중과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녀는 잠시 더 눈을 마주쳤다. 짧지만 깊은 교감이 오갔다. 참, 한 가지 더요. 박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음 주 금요일 어린이재단 후원의 밤에 초대하고 싶어요. 업계 주요 투자자들이 다 참석할 예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행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내 사업의 미래를 열어줄 중요한 기회임을 잘 알고 있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이수진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진은 와인잔을 손에 움켜쥔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다. 철저히 계산된 인위적인 미소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일부러 가볍게 던진 듯한 목소리였다. 생산적이었어. 나는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었다. 피로와 거리감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외로웠어. 이수진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게 내 얼굴을 읽으려 했다. 당신이 그리워. 우리 둘 다 그리워.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마치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망설임이 느껴지는 손길이었다. 당신이 말한 존중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부드러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정말 끔찍했어.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연기에 더 가까워 보였다.
오늘 밤부터 바꿔볼게.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추려 했다. 움직임은 유혹적이었다. 나는 잠시 입맞춤을 허락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감촉이었다. 곧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 사이에 명확한 거리를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의 제스처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이는 행동이 중요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규칙을 통제할 수 없었다. 기회를 줘. 이수진은 거의 속삭이듯 애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수진은 헌신적인 아내라는 역할에 몰입했다.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낮 동안 보내는 메시지들도 다정했다. 요구나 비난은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부부 같았다. 폭풍 후의 고요처럼. 하지만 나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진심이 아닌 전략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체스를 두듯 상황을 다시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다음 날 있을 후원의 밤에 입을 정장을 준비했다. 조용한 자신감과 절제된 권위를 드러내는 옷차림이었다. 내가 옷을 고르는 모습을 이수진은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눈빛에는 다시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내일 특별한 데가?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비즈니스 행사야. 어린이재단 후원의 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꽤 근사한 자리 같네. 이수진은 정장 재킷을 손끝으로 매만졌다. 그 손길에는 소유욕이 은근히 묻어 있었다. 누가 오는 거야? 질문은 가벼운 척했지만 속내는 날카로웠다. 업계의 대표들, 미래 투자자들. 나는 정확하게 그러나 덧붙이지 않고 답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제안하는 척했지만 그 속셈은 너무나 투명했다. 남편의 사업을 지지하는 아내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계산.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표정은 단호했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야. 사적인 모임이 아니야.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 말이었다. 그래서 혼자 가겠다는 거네. 이수진은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그동안 억눌러온 진심이 슬쩍 얼굴을 내비쳤다. 나는 우리 둘의 미래를 대표하는 거야. 나는 일부러 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날 밤 이수진이 침실로 들어간 뒤 나는 박소연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후원의 밤 최종 일정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빠르고 단단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심으로 가득 찬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 시간에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야?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말투였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차분하고 열려 있었다. 내일 행사 준비를 최종 조율하고 있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수진은 두 팔을 꽉 끌어안았다.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자세였다. 누구랑?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행사 주최 측 담당자. 나는 짧게 답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었지만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순식간에 이수진은 내 휴대폰을 낚아챘다. 움직임은 빠르고 독점적이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박소연 대표와 주고받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메시지들. 그러나 이수진의 얼굴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다. 그 여자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심스레 쌓아온 침착함이 무너졌다. 그 여자, 내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여자. 몰래 만나고 있던 거잖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휴대폰을 되찾아왔다. 움직임은 통제되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행사에 참석하는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수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불신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여자가 너한테 보낸 메시지가 그럼 비즈니스답다는 거야?
존중과 감사의 표현은 그걸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부드럽지만 아프게 꽂히는 반격이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이수진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넌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 나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바로잡았다. 나는 진화하고 있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중이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수진은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혼자 집에 남아서 기다리라고? 내가 뭘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나는 말했다. 내가 뭘 하는지는 내 선택이고. 나는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모든 움직임이 느리고 단호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 선택을 포기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런 관계는 끝났다. 이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두려움, 통제력을 잃어가는 두려움, 내 감정을 조종하던 힘, 나를 죄어오던 그 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었다. 크게 싸우거나 고함칠 필요도 없었다. 그저 흔들림 없는 침묵과 결심으로 충분했다. 만약 그 여자랑 그 행사에 가면 이수진은 낮고 이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신 돌아오지 마. 나는 천천히 침착하게 여행용 가방을 닫았다. 가방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결정적인 마침표였다. 흥미롭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모욕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돌아오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 이제 와서 조건을 거는 거야? 이수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위선이 그대로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우리 관계를 오랫동안 좀먹어온 이중잣 대의 증거처럼 드디어 후원의 밤 당일이 밝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가 하나로 수렴하는 날. 나는 아주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과시가 아닌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정장. 몸에 꼭 맞춘 듯 깔끔하고 단단한 옷차림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나를 거실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분노, 계산, 그리고 절박한 통제 욕구. 진짜 가는 거야? 이수진은 물었다. 물음이라기보다는 비난이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조급함이 아니라 결단을 알리는 몸짓이었다. 이수진은 또 다른 전략을 꺼냈다.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옛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듯 움직였다. 오늘 밤 나랑 있어줘. 그녀는 속삭였다. 손끝으로 내 재킷을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보여줄게.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잡아 멈췄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거절이었다. 기회는 편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이건 사업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녀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 나는 차분하게 바로잡았다. 나는 존중을 선택하는 거야. 무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개념은 너한테 너무 낯선 거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수진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몸으로 길을 막으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문 열고 나가면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할 거야.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다 퍼뜨릴 거야. 나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피곤함과 어이없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흥미롭네. 나는 말했다. 내 평판을 망치려는 게 내 첫 반응이라니.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였어.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비껴 걸었다. 움직임은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러웠다. 어차피 진실은 방어가 필요 없어.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니까. 행사장으로 가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짧지만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아마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나는 내 감정과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 사이는 최악의 의미로 거래처럼 변해버렸다. 내 자존심은
순간적인 평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당 잡혔다. 행사는 도심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열렸다. 성공과 야망의 상징처럼 빛나는 공간이었다. 발레 파킹에 차를 맡기려는 순간 내 휴대폰이 쉼없이 진동했다. 모두 이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설득, 죄책감 유발, 애원. 나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모든 시도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나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다. 디지털 침묵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적 거리감의 상징이었다. 호텔 입구 근처 박소연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흐르는 듯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지닌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찬란한 군중 속에서 하나의 등불처럼 느껴졌다. 정말 올 줄 몰랐어요. 박소연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 했던 힘들을 둘 다 알고 있다는 암묵적인 인사였다.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행사장 안은 힘과 기회가 교차하는 무대였다. 박소연 대표는 투자자들, 기업 임원들, 주요 결정권자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철저히 전문적이었지만 나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확실히 전달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충분히 자격 있는 무대에 올랐다는 걸 알아요. 잠시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행사 중간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또 이수진이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또야. 받으세요. 박소연은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나는 잠시 사람들 틈을 벗어나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야? 이수진은 다그치듯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도 가겠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건 적절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아내야. 이수진은 소리쳤다. 당연히 갈 권리가 있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걸 선택했을 때 그 권리 일부는 스스로 포기한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건 철저히 비즈니스 자리야. 그 여자 너랑 자려고 하는 거 아냐? 이수진은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불안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내 몫이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걸 감당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행동 자체가 더 이상의 논쟁이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갔을 때 잠시 흔들렸던 리듬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20분쯤 지나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방해가 찾아왔다. 호텔 경호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상황이 섬세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손님, 입구 쪽에 어떤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본인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흐트러짐 없고 침착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대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최종 결전.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입구 쪽에서는 이수진이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다. 비난과 억울함이 뒤섞인 외침. 나를 발견한 이수진은 과장된 몸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 내 남편이야.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등은 굳게 펴고 표정은 읽을 수 없게 차분했다. 경호원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직업적 냉정과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다.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그 여자는 데리고 오면서 나는 데려오지도 않아? 이수진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손님들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거칠고 독한 말투였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금 안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선택은 두 가지야.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디그니체이를 지키고 조용히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리든가. 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할 순 없어. 이수진은 낮게, 그러나 맹렬하게 속삭였다.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나는 내 아내야. 나는 지금 너한테 내가 나에게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마지막 예의를 베푸는 중이야.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30초 안에 끝내야 해. 이수진은 나를 응시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내 안에서 흔들림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깨달았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쌓아온 슬픈 아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 속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만 남아 있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점은 나도 동의해.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녀의 시선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라봤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렛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어깨는 힘없이 처져 있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몸짓. 나는 다시 행사장 안으로 돌아왔다.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사라진 듯했다. 박소연 대표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존경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밀었다. 축하이자 위로의 의미가 담긴 제스처. 괜찮아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 마음을 읽으려 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나는 잔을 받아들며 답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얇은 수정잔이 부드럽게 울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박소연이 말했다.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도 따라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다시 행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무언가 깊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이 변화는 단지 결혼 생활에만 머물지 않았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였다. 후원의 밤이 끝난 그 주, 내 삶은 숨가쁘게 변화했다. 3명의 주요 투자자들이 내 사업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나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해 주었다. 오랫동안 집 안에서는 외면당했던 내 가치가 이제 밖에서는 당당하게 평가받고 있었다. 박소연 대표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나에게 전략적 파트너십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다. 연봉은 지금의 2배, 거기에 장기 지분 옵션까지 포함된 조건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혼자만의 공간, 평온과 질서가 있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였다. 오랜 시간, 감정적 조종 속에 흐려졌던 내 판단은 그곳에서 맑게 되살아났다. 이수진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분노와 애원 사이를 오갔다.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익숙한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들은 나를 흔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요가 수업 시간이면 집이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시간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미 내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신중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마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려는 듯.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다.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순 없어. 이수진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처 입은 것처럼 들렸다. 며칠 전의 날카로운 공격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동의해. 나는 대답했다. 그러나 거리를 유지한 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지만 대화는 서로 솔직하게 들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 그동안 우리 대화엔 그게 항상 부족했지. 지금은 듣고 있어. 이수진은 말했다. 옆자리를 가리키며 나를 초대했다. 손짓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집요했다. 제발 잠깐이라도 앉아줘. 나는 서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 등은 곧고 표정은 단단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았어. 나는 말했다. 협상도 아니고 양보도 아닌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다. 박소연 대표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디렉터 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진의 표정은 단번에 바뀌었다. 조심스레 만들어둔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대신 불신과 의심이 번쩍 떠올랐다. 이제 그 여자 밑에서 일하는 거야? 설마 그 여자랑? 질문은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본질을 직면하는 대신 비난과 통제를 통한 방어 본능이었다. 지금 내 반응이야말로.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왜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나는 우리 사이를 가리켰다. 늘 의심부터 시작하지. 존중이나 기회를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해. 이수진은 소리를 높였다. 그녀가 애써 유지하던 침착함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파티 이후로 사라지고 연락도 무시하고 이제 그 여자 회사에서 일까지 시작한다니. 나는 어디서 몰래 숨어 지낸 적 없어. 나는 침착하게 정정했다. 나는 내가 끊임없이 허물려고 했던 내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있었던 거야. 이수진은 곧 전략을 바꿨다. 다시 부드러운 접근법으로 돌아섰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눈에 눈물이 고인 듯 보였다. 목소리도 낮고 떨렸다. 내가 상처 준 거 알아. 정말 나빴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결혼 생활에도 힘든 시기가 있는 거고.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보자. 상담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변화를 원한 적 없었잖아. 이수진은 내 손을 잡았다. 간절하고 떨리는 손길이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순간 과거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쳤다. 웃음과 함께 나누었던 꿈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곧 지속적으로 반복된 무시와 상처의 현실에 가려졌다. 오늘 밤 사업 전용 모임이 있어. 나는 부드럽지만 결정을 알리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치웠다. 그 동작 안에는 종결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회사 경영진과 공식 만찬을 하며 내 최종 계약을 확정할 거야. 이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에 상처받은 표정은 사라지고 계산과 의심이 다시 떠올랐다. 어디서? 스카이라인 레스토랑. 나는 정확히 대답했다. 8시. 그 여자도 오는 거야? 이수진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소유욕과 통제 욕구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회사의 CEO로서 참석할 예정이야. 나는 간결하게 확인해 주었다.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머리를 굴리며 전략을 수정하는 눈빛이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녀는 조심스레 제안했다. 겉으로는 남편을 응원하는 척. 속으로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수진의 의도는 너무나 뻔했다. 아내로서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고 싶어. 최선을 다할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게. 그녀의 말은 투명하게 읽히는 조종 시도였다. 내 직장 생활에 개입하려는, 그리고 필요하면 방해하려는 의도. 나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챘다. 이건 폐쇄형 비즈니스 미팅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참석자는 이미 확정됐어. 그럼 그 전에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 이수진은 빠르게 맞받았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우리 둘만 당신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할 게 많아. 나는 짧게 답하며 등을 돌렸다. 짐을 더 챙기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가방에 물건을 넣는 동작 자체가 내가 이 관계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수진은 따라붙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서서히 커져가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말 나를 떠나는 거야? 이수진은 거의 체념하듯 물었다. 나는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대답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몰라. 무슨 뜻이야? 이수진은 불안에 떨며 물었다. 그녀는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다. 몸으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려는 절박한 시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흔들림 없이 내 존중이 위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의 기본값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나는 말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최후의 판단처럼 그날 저녁 8시 나는 스카이라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성공과 품격의 상징 같은 장소였다. 경영진은 이미 프라이빗 룸에 모여 있었다. 탁 트인 전경이 행사의 장엄함을 더욱 빛냈다. 박소연 대표는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한 분만 더 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듯한 말투로. 그때 나는 입구 쪽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수진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우아한 옷차림, 정성껏 꾸민 외모. 그러나 눈빛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절박함과 마지막 발악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분명 혼자 결심하고 온 것이다. 행사를 망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메이트르디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이수진은 과장된 제스처로 우리를 가리켰다. 저기 내 남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당황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하고 침착하게 걸어갔다. 이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서프라이즈. 이수진은 부드럽게 외쳤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뚜렷했다. 당신 축하 저녁에 깜짝 참석했어. 나는 완벽하게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작은 일정상의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이듯.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네. 나는 말했다. 주변 테이블에도 들릴 만큼 분명하게. 우리 경영진 팀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 이수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조심스레 준비했던 태연한 연기는 금세 균열이 갔다. 그녀는 예상했다. 내가 화를 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기를. 그렇게 해야 다시 조종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오히려 침착하게 그녀를 동료들의 시선 아래로 끌어들였다. 자, 우리 테이블로 가자. 나는 손짓했다. 부드럽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주며. 이수진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내가 그녀를 거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수진이 의도했던 소란을 만들어주는 셈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뢰를 더 크게 무너뜨릴 뿐인 장면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짧지만 명확한 공포를 읽었다. 조용히 가라앉은 표정 속에 숨겨진 절박함의 흔적을. 나는 가볍게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 이끌었다. 공손하지만 분명한 제스처였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분명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깜짝 축하해주러 와줬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부드럽고 당당하게 일어섰다. 프로페셔널한 예의를 갖춰 손을 내밀었다. 항상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군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이수진이 기대했던 의미는 아니었다. 이후 이어진 시간은 그야말로 완벽한 프로페셔널 디플로마시의 교과서였다. 이수진이 분위기를 망치거나 개인적 드라마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경영진은 단번에 흡수하고 무력화시켰다. 자리를 하나 더 준비했고 그녀를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혔다. 대화는 매끄럽게 이어졌다. 회사 비전, 내 역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엔 당황해 있던 이수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박소연과 나를 오가며 살폈다. 혹시라도 자신이 상상했던 불륜의 단서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수진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저희 곧 아이 가질 계획이 있거든요. 이수진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공기 속에 불협화음처럼 울리는 거짓말.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답했다. 사실 최근엔 가족 계획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커리어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CFO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 있었다. 대단한 성장입니다.
오늘 드린 계약서에는 대표님의 리더십 잠재력을 충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건너 나에게 계약서를 건넸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부드럽게 퍼졌다. 요청하셨던 지분 옵션도 초기에 반영했습니다.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전략적 파트너십과 계약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수진이 만든 허위 발언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저녁 내내 두 여성의 대비는 뚜렷했다. 박소연 대표는 성취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조용하고 진정한 자신감을 발산했다. 반면 이수진은 점점 더 초조하고 억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성공적인 저녁을 마무리하는 달콤한 순간 박소연 대표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제스처는 모두를 포함시키고 축하하는 의미였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녀는 힘차게 말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수정잔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수진도 잔을 들었지만 손가락은 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억지로 지은 미소 너머로 내면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식사가 끝나고 경영진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저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박소연 대표가 내게 다가와 굳은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에는 프로페셔널한 존경과 은은한 개인적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따뜻하고 힘있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비서가 내일 연락드릴 거예요. 박소연 대표가 말했다. 사무실 세팅 관련해서 조율할 겁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잠시 이수진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김현우 대표님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세요. 이렇게 침착하고 품위 있게 상황을 다루는 능력 덕분에 저희가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칭찬은 의도적으로 정확히 명중했다. 명백하지만 우아하게 상황의 본질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이수진의 얼굴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굳어 있었다. 가식적 평정이 무너져가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하나둘 떠나고 남은 것은 우리 둘뿐이었다. 그래서 이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빈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으려 하며 목소리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억지로 짜낸 듯한 긴장이 뚜렷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좋은 사람들이던데?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손을 뺐다. 말 없이 그러나 분명한 거절이었다. 이제는 우리 상황을 명확히 이야기할 때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단호함이 분명히 깃들어 있었다. 무슨 상황? 이수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믿기 힘들다는 듯.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나는 우리가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바로잡았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너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한 거야. 유혹, 죄책감, 공개망신, 그리고 오늘처럼 불청객 등장. 그건 화해가 아니야. 그건 조작 매니필레이션이야.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처받은 아내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그 밑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드러났다. 그래서 결국은 새 직장과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걸 버리고 나는 끝없는 폄하 대신 자존심을 선택한 거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정체된 관계 대신 성장을 선택했고 편한 거짓말 대신 진실을 선택한 거야.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늘하고 분명한 선언처럼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이혼 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 내 변호사가 내일 내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야. 이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정이 산산조각 났다. 이미 변호사까지 준비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높아졌다. 준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야.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 말은 변명도 공격도 아닌 평온한 설명이었다. 이수진은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서서히 밀려오는 현실 인식이 깃들어 있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남은 건 절박한 뿐이었다. 6년이나 함께 했잖아. 나는 끝내는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끝난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짓밟은 그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그건 단 한 번의 실수였잖아. 이수진은 목소리를 떨며 항변했다. 한순간의 약함이었다고. 아니,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시의 본질을 잠시 드러낸 순간이었을 뿐이야. 내가 넌 진짜 남자도 아니야 라고 외쳤을 때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 지금 나는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결단에 찼다. 재킷을 단정히 여몄다. 작은 일상적 제스처였지만 수많은 무언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계산은 이미 끝냈어.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차량도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편하게 돌아가. 어디 가는데? 이수진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상황을 조금이라도 되돌리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앞으로. 나는 짧게 답했다. 그 한 단어에는 더 이상 무시를 견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다. 나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다. 윤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내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출구 쪽 발렛 데스크 앞에는 박소연 대표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시선을 맞췄다. 드라마틱한 약속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인사의 의미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다. 밤 공기는 유난히 맑고 깨끗했다.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감정의 짐이 어깨 위에서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써온 오랜 여정이 드디어 끝났던 것이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나의 기준을 높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과가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3개월 후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이미 2건의 대형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둘 다 내 컨설팅 회사를 한 단계 성장시킬 핵심적인 계약이었다. 이혼 절차도 조용히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 이수진도 결국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끔씩 공통 지인들을 통해 소문을 듣곤 했다. 이수진이 퍼뜨린 이야기들, 내가 다른 여자를 위해 그녀를 버렸다는 냉정하고 무심한 인간이라는 주장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크게 퍼지지 못했다. 항상 그렇듯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한때 나를 진짜 남자도 아니야 라고 외쳤던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성장시키는 길로 떠밀었던 셈이었다. 때로는 존중받지 못했을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전략적인 전진, 그리고 그런 무시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으로 향하는 것이다. 복수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 존중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